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최근에 종합주가 지수가 좀 제법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 이럴 때마다 저희 수강생한테 또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장에 주가가 하락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수가 하락해도 종목만 잘 잡으면 된다.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매매를 할 때 내가 돈이 평생 동안 여유롭게 쓸 수가 있고 평생 동안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용도 안 쓰고 그러면 그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찬스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가는 경기 사이클을 닮아서 우상향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다르고 미국이 다릅니다. 중국은 더더군다나 더 다릅니다. 먼저 항상 이렇게 종합이 밑으로 갈 때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종합이 빠졌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느낌을 갖고 있으냐면 종합은 저희는 더 이상 종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가총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잖아요. 시가총액이 이만큼 감소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투자자들의 계좌의 잔고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종합주가 분석에 거의 제가 만약에 1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면 최소한 반 정도는 종합주가 지수에다가 비중을 많이 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적인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직장에 다녔을 때 LG 얘기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LG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진짜 산은 족족 올라가고 심지어는 하루에 그때 당시에 기준으로 저희 부장님 거를 제가 대신 좀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자동차 한 대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이 머니 유전자 쪽이 좀 더 밝고 또 제가 그런 얘기 반 농담 반 진담식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포칼을 보통 대학교 때는 포칼 많이 치잖아요. 내가 포칼 잘 치니까 그래서 이 돈을 버는 거야. 제가 진짜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마침 주식을 투자했던 그 시기가 화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늘어난 장에서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번 거를 제가 엄청나게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바로 우리 사회자가 여기 같이 있지만은 장이 막 올라갈 때 몇 년 동안 간다고 그랬죠 그때? 2년. 그렇죠. 2년이라고 하진 않죠. 함부로 저는 욕을 하지 않습니다. 2 years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부자 되십시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 제가 저희 수강생한테 진짜 이런 심정을 토로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지금 시작한 동학개미라고 하는 이 젊은 친구들은 이 상승장만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 이 패닉은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주가는 사이클이니까. 아마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과연 그랬을까 그러는데 진짜 그때 참으로 그 뒤를 걱정했었습니다. 아니나 달라 시장이 꺾어지니까 그 돈을 싸들고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고 주식에서 깨지고 비트코인에서 깨지고 참으로 암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종합주가를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종합주가를 분석하면 결국은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그렇죠? 얘는 그냥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는 바로 리버스 M파동. 아마 M파동 기억하실 겁니다. 주가는 이대로 가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여기 60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 장세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긴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주가 지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트가 맞아?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숫자로? 저는 항상 저희 수강생한테고 여러분이고 저는 차트 분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 분석은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도 아니고 기본적 분석도 아니면 도대체 뭐란 말이냐.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앞으로 갈 때 쭉 뻗은 다음에 다시 움츠려야 되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조정은 내가 주목을 뒤로 제끼는 이유는 이게 하락을 위한 하락이 아니라 내가 앞에 타격을 주려면 일부 후퇴를 해야 다시 강하게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승장에서의 조정은 상세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얘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는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른쪽 그림을 좀 이따가 10개 말씀드릴 텐데요. 이 오른쪽 그림은 뭔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를 요 구간을 2021년 9월 달에 일봉처럼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뭐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보다? 중국보다. 그죠. 뭐보다 나쁘다. 우리 사회자분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물론 제가 항상 우리 사회자님한테 느끼는 건 참 똑똑합니다. 다만 똑똑하지 않아도 반복은 내가 모르는 걸 알게 하고 내가 오늘 초보라고 해서 나는 내일도 초보가 아니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여긴 중국보다 나쁘다 했던 요 자리였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꺾어지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요. 이거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어지는 거. 이거 무슨 파동이죠? 이거. 절대 파동.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쁨 만들어도 좋다. 근데 딱 내가 투자해서 살아남으려면 무슨 실평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M파동. 그렇죠. 이게 M파동 실평이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이게 이게 2021년도 9월 달에 그래프라면 여기 요 자리가 어디냐면 2022년 작년 1월 달에 그래프에서 폭락하던 그래프죠. 요 기억나십니까? 1월 때 이렇게 급락하던 그래프. 소장님, 그러면 지금 장을 분석하는데 뭐하러 2021년도 9월 달 그래프하고 2020년도 1월 달에 그래프를 갖고 왔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그분야말로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건 2021년도 9월 달에 그래프도 아니고 이거는 2021년 1월 달에 그래프도 아닙니다. 이 그래프는 여기에 주가가 하락한 요 모양을 그대로 몇 분봉으로 퍼온 겁니까? 30분봉입니다. 놀라셔야 됩니다. 이게 30분봉이야? 똑같죠. 주가가 위에서부터 꺾을 때 꺾어지는 순서. 우리 이것을 주가 지도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가 중보다 나쁘다 그래서 매도였다면 여기가 매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꺾어지는 여기가 매도였다면 여기가 매도였다는 거죠. 여기도 올라갈 때 제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예, 그냥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감히 여러분께는 예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 그럼 뒤에 가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주가 지도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yes, yes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저는 그냥 제 인생이 주식 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뽑은 게 어떻게 뽑았냐 한번 보시죠.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고 얘는 예고된 하락 조정을 주고 있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는 가장 큰 승부처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왜 가장 큰 승부처였을까 할 때는 지난 전주에 얘기한 거 있습니다. 3N입니다. 얘는 죽어야 살아요. 아까 사회자분이 얘기했죠. 디쿠턴, 그죠? 20 디쿠턴, 60 디쿠턴. 조금 어려운 제목으로는 리버스 M파동. 그러니까 아까 M파동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꺾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꺾어지는 게 M파동이잖아요. 항상 모든 주식은 그것이 종합일지이든 종목이든 아니면 국내 증시든 미국이든 그 어느 나라의 증시든 항상 주가가 폭락할 때는 바로 M파동 실평에서 주가가 나오는 겁니다. 얘는 지금 거꾸로 리버스 M파동, 우리가 소위 뭉칫돈 유입 패턴, 죽어야 살고 가장 큰 승부처가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얘 왜 공부하는데요? 왜 공부하냐면 저도 30년 이상 하면서 어떤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수강생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가 여기서 확 조정받을 때 뭐는 다 뜬다? 외봉은 그렇죠. 외봉은 다 뜬다.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있었냐? 아닙니다. 어떤 건 정말 이건 참 좋은데 왜 안 갈까 할 정도로 내려간 것도 있고 어떨 땐 또 여러분한테 핀잔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 안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 틀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 종합이요. 빅픽처요. 왜냐하면 얘는 내가 어디서 손해가 난 이건 얘는 다른 데서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지만 시장을 잘못 봐버리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장이 내려가고 중보도 나쁘고 깡통 나온 장에서 계속 바닥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가 이 일에 있으면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 고장난 12시 매번 간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장은 더군다나 그 장도 아니에요. 차라리 미국은 매번 간다고 하면 탐니처럼 매번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 분명히 우등세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사이클이 올라가는 게 최소한 66개월 플러스 알파 최소한 10년이고요. 욕먹어봤자 1년 욕먹고 10년 동안 칭송받기 때문에 탐니는 제가 살 때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저는 카라이카는 안 춘져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은
올라갈 때 31개월이에요. 한 2years 정도 가요. 내려갈 때는 1년 6개월 빠져요. 이걸 매년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파생도 같이 공부하셔라. 그때는 공부하기 싫으시죠.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주식을 연구하는 그 노하우나 파생, 선물 옵션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아까도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놀라지 않으셨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얘는 중국보다 나쁘고 얘가 엠파동 실평 2021년도에 급락하는 패턴인데 그게 최근의 그래프를 30분목에 옮겨놓은 거다. 내가 시가총액 분석하려면은 나는 30분목은 손바닥에 지도처럼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신은 왜 찾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였고요. 가족들은 외국에 나갔으니까 생활비는 보내줬어야 되겠고요. 저는 제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덧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거 내가 몇 년 동안 더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진짜 그래서 진짜 열심히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보셨을 때 누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노래도 있죠. 여러분들 이명웅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 노래를 이명웅이 노래 볼 때 처음 들었는데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인가요? 그 가사를 보면 그 18안 부른 대목에서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새 그렇게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듯이 기법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법을 오늘도 여러분께 나름대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거나 알고 있는 거나 다르다 하더라도 뱉어내지 마시고 한번 빨아들인 다음에 받을 건 받고 아닌 건 아닌가 보다 하고 내놓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 장은 여러분께 누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중보다 나쁘고 깡통 나오고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도 종합이 2330이 내려가고 전부 다 2000 깨진다 1800 간다 할 때도 지금부터는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끝내 이길이라. 정말 좋은 얘기 아니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도대체 무엇을 차지하는가? 오늘 핵심 키워드 바닥 찾기 3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얘가 내려갈 때 수잼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공포스러운데요. 또 오늘 고용을 보면 민간 고용하고 노동부 고용하고는 다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다음에 오늘 이것이 나온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이번에 올릴 가능성은 무려 92.4%. 근데 이번에 지금 얘는 미리 예부터 얘기한다면 금리 올릴 가능성은 7월 달은 올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스킵하고 금리를 그다음에 또다시 한 11월 달 정도에서 금리 올리고 한 2번 정도 올리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글쎄 가능할까?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려 있습니다. 한번 지금도 심차게 출발해 보고요. 그 나머지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10시 반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지금 예고된 하락 조정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보시죠. 얘는 그럼 첫 번째 어떤 내용을 여러분 봐야 되냐면 조금 아까 제가 3N 얘기했잖아요. 3N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시죠. 얘가 올라갈 때 N을 3개를 줘요. 처음에 O는 5N, 5일선이 N파동이죠. 그럼 얘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 주는 것은 꺾어야 산다는 겁니다. 다만 너무 짧은 조정이니까 안 보일 뿐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얘는 조정입니다라고 얘기한 정도는 20부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주가 검증할 때 20 뒷구턴이 있었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20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턴할 때 바로 여기였죠. 이렇게 여기가 죽어야 이게 죽어야 삽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파동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지그재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 조정받는 건 이상한 조정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얘가 끝나려고 하느냐.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항상 여태까지 이 장을 30년 이상 하면서 그래도 종합 그러면 그래도 김종철이야. 빅픽처 그러면 김종철이야. 나름대로 저희 찐팬분들한테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한 번도 지수가 얼마까지 갈 거야라고 예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대신 뭐로 예측하면 맞느냐? 파도로 예측하면 맞습니다. 다섯 번째 파동이네. 조심해야 되네. 요번에도 얘가 내려갈 때 여기는 바닥존이에요라고 하지 바닥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닥존 그럴 때 거기가 뭐였는데 5파동 기법이었고 거기가 저층 아파트라는 표현을 여러분께 합니다. 아마 상반기 제일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것은 저층 아파트입니다 라는 표현이 아마 제일 여러분께 와닿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저층 아파트 개념이 5파동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봤자 틀리는 거. 전 한 번도 증권사에서 뭐 얼마 간다 그거 면밀히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외국의 미국 증시가 이번에 S&P가 얼마 가고 한 번도 걔를 자세히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해봤자 틀리는 거거든요. 대신 로우 데이터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 그럼 제가 준비한 여기에다가 넣어보는 겁니다. 아, 얘는 아직 끝났구나. 안 끝났구나. 결론, 얘는 지금 아직까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컨트롤 영역 안에 있습니다. 왜? 얘가 N자를 주려면 여기 이 얘기는 아주 쉽게 하면 얘가 접는다는 얘기는 5일 동안 얘가 5일 서니까 5개 캔들이 이 아래에 노린다는 얘기고 간단하게 보면 얘가 꺾인다는 얘기는 이 시계가 한 달 동안 주가가 얘가 이 안에 눌려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왜 조정받을까요? 얘는 보세요. 얘는 이렇게 갈 수 없다니까요. 그냥 갈 수 없어요. 얘가 이렇게 못 간다니까요. 얘는 어딘가 가다가 얘가 꺾였다가 죽어야 삽니다. 너무 간단한 논리 아니세요? 여기 무슨 철학이 있고 뭐 복잡한가요? 그냥 꺾여야 간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여기 에코프로 같은 거 그림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얘가 올라갈 때 꺾일 때는 큰 게 중방일 때 작은 게 얘처럼 오파든 이게 무슨 타입이냐? 주가가 위에서 꺾일 때는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있는데 코스피는 5파동 1, 2, 3, 4, 5 항상 작은 게 5개면 큰 거를 꺾어요. 방향을. 얘가 5개니까 얘가 꺾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B타입, TT 타입 위에서 5파동에 위치했습니다. 결론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결론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여러분 얘가 내려와서 자연스럽다고 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랑은 다릅니다. 무조건 간다고는 제가 항상 고장날 줄처럼 한 거는 그건 무조건 틀린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께는 얘는 죽어야 삽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 있고 대응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얘는 위에서 꺾일 때 이 자리가 요 자리가 지금 여기 꺾인 요 자리가 여기랑 똑같은 위치에 있었죠. 그때 얘를 잡아내는 똑같은 자리는 바로 조금 아까 사회자분이 얘기하셨듯이 30분봉의 20선이 뭘 줬느냐? 쌍봉을 줬죠. 쌍봉을 줄 때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애쌍봉. 우리가 소위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데 이건 조정이 보였던 겁니다. 누차 여기서 여러분께는 먼저 말씀드리고 항상 애프터 서비스는 제가 중간에 유튜브에서 열심히 몇 번에 여러분께 항상 찾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여러분께 데이터를 보여드리죠. 얘는 자연스러운 조정인 겁니다. 그럼 얘가 내려간 다음에 20이 하방을 줬죠. 요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요 하방, 요게 중국보다 나쁘다 했던 요 자리가. 그럼 얘는 내려갈 때도 똑같아요. 얘가 내려갈 때도요. 얘가 내려갈 때도 5가 여기자로 놓여야 되고 여기처럼 20이 여기자로 놓여야 되고 또 여기처럼 60이 여기자죠. 어떠세요? 이해가 갈까요? 60이 여기자죠. 이게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도 얘가 이 앞에 올라가서 얘는 그냥 못 간다니까요. 이러면 위로 방향을 정하려고 해도 얘는 올라갔다가 제껴 따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뭘 따라가라고 했죠, 이때? 이게 대응의 전략인데 뭘 따라가라? 30분봉에 20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을 때 얘는 가짜니까 내가 내려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럼 매도잖아요. 매도. 얘가 20을 따라가야 돼. 다음 주에 전략은 미리 나오네. 30에 20을 따라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장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 이 그림, 얘가 주가 올라가다가 훅 빠지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예고된 자리야, 이 M파동을. 한번 볼까요? 보시죠. 자, 위에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위에 게 코스피 지수인데 1번, 이걸 빅데드라고 그래요. 이 대세선, 240을 중심에서 얘가 60이 얘가 깨고 내려갈 때 빅데드. 그 다음에 위로 들어줬다가 주가가 위로 들어왔다가 밑으로 훅 빠지죠. 여기 60이 이렇게 좀 더 그럼 이렇게 빠지죠. 요게 2018년도 10월달 주가의 흐름입니다. 요게 요 그림이. 그때 밑에 삼성전자 그래프죠. 삼성전자 보시면 어떠세요? 똑같이 60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져. 똑같습니다. 얘는 어떤 걸 갖다 들이대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저희는 비트코인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쉬었다가 여러분 오늘 비트코인 주까지도 볼까요? 그럼 가서 보면
신기하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신기한 게 아니라 그게 주가가 원리입니다. 아니 장이 올라갈 때 지그재 올라가야 되고 내려가면 지그재 그잖아요. 다만 걔를 정리해서 모아놓은 것이 제가 얘기하는 주가 지도의 모습이다. 결론, 얘는 얘가 올라갈 때도 접었다가 가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얘가 내려갈 때도 올라갔다 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배열이 역배열 들어오면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고 지금처럼 정배에서 올라갔다 내려갈 때는 이게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구나. 대신 얘가 올라갈 때 이게 진짜 꼭지면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자 얘는 이제 얘를 분석한 거고 그럼 얘가 왜 이렇게 조정받고 있지?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었어요. 이걸 소프트웨어로 분석해보고 하드웨어로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야 적중심이 큽니다. 자, 첫 번째, 연준을 발목을 잡던 것이 풀어져 버렸어요. 자, 소프트웨어 분석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팩트 갖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마 아실 겁니다. 저 위에 그래프가 영국의 파운드 그래프입니다. 이게 작년 9월 달입니다. 사회자분, 네. 우리 작년 9월 달에 뭐가 호재다? 기억나시죠? 네. 뭐가? 악재가. 영국의 총리였다가 물러난 트러스. 트러스의 악재가 호재다. 그죠? 트러스 악재가 호재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시하게 몸담고 있는 선수들은 중요한 것을 캐치하는 겁니다. 이것 봐라. 연준은 이때 우리나라 작년에 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야, 연준이 함부로 금리 이렇게 높이지 못할 거야. 연준이 만약에 저렇게 금리 높이면 경기가 다 죽어 자빠질 텐데. 근데 제롬 파월이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경기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물가를 잡고야 말 거야. 이거 너무나 공포적인 거였거든요. 야, 연준은 그러면 마음 놓고 칼을 막 휘두르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연준의 눈치만 가끔가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달라졌어요. 어디에서? 영국에서 이때 트러스의 악재가 터져버렸죠. 영국의 국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럼 원래 연준은 중앙은행은 고용, 인플레이션, 물가 이 두 가지입니다. 경기와 물가 두 가지 외에는 보지 않는데 경기를 안 보고 물가만 본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주가가 다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연준을 꼼짝 말하는 연준의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봐라. 이때 제가 영어로 네 글자 뭐였었죠? 비상사태. 이머전시. 이것 봐라. 연준이 내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가 뭐고 절대 안 본다고 그랬는데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비상사태가 할 땐 손드네. 그래서 이때 한참 우리가 많이 욕했던 것이 뭐냐면 기사거리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많이 욕했던 것이 저 뭐 하는 짓이냐? 아니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한쪽은 돈 풀고 있네. 기억나세요? 이때 제가 생각할 때 요번에 장이 올라갈 때 김 수장 당신이 딱 하나만 꼽는다면 당신 뭐를 기회했어? 이거요. 트러스 악재가 호재다고 했던 거 이때요. 이게 여기 왔습니다. 여기 안정적으로. 그죠? 트러스 악재가 호재다. 연준을 잡는 그 재료가 무거운 시제를 나타난 거예요. 연준도 꼼짝 마. 그 다음에 더 가까이. 이건 작년 9월에 오고요. 여기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눌려서 안 보일 텐데 이게 올 3월입니다. 근데 올 3월 달에 뭐가 터졌죠? 미국에서 조그만 은행 실리콘 밸리 뱅크 문제가 터졌죠. 난리가 났었죠. 크레딧 스위스가 넘어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미국이 얘를 방치하면 미국은 패권을 잊어버립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도 아니고 경제 분석도 아니고 얘들은 이미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이미 미국의 위력이 달러의 위력이 그만큼 훼손당했는데 그때도 2008년도에 문제가 터진 것도 미국 때문에 터진 거 아닙니까? 근데 또다시 지들이 물가를 잘못 판단하고 금리를 너무나 급격히 올리면서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가 터지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미국은 더 이상 회복 불능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때 어떤 말씀이냐면 두더지 새끼처럼 악재가 터져나와도 항상 뭐를 들고 있는 증시다? 뿅망치를 들고 있는 증시다. 라는 말씀을 여러 개 드렸던 것이 바로 저 때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그래프 한 장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를? 소프트웨어를. 금리 그래프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위에 게 2년짜리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게 지금 3월 달이거든요.
3월 달에 있다가 실리콘밸리뱅크 재고 뭐고 팍팍 다 터져버리니까 막 내려와 버리죠, 얘가. 이거 10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훅 내려왔었습니다. 결국은 트러스 약재가 호재다. 얘들이 그래, 야, 우리는 경기 신경 안 써. 우리 물가 잡을 거야.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이버전시가 나타나니까 악재가 호재가 내리면서 야, 금리는 올려내려도 한쪽으로는 계속 돈을 푸는구나. 그래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3월 달만 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면 야, 이제 연준은 금리 인상은 끝났어. 이제는 피봇이야. 그래서 이때 한참 시장은 어떤 전망이 있었냐면 야, 금리 언제 내리지? 기억나세요? 금리 언제 내릴까? 이때 대세는 뭐냐면 야, 빠르면 올 9월, 늦어도 연말 정도에는 금리를 내릴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때 금리가 고금리 수준이었는데 뭐가 올라가냐면 보통 금리가 높으면 우리 첨단 빅테크 업체들이 다 빠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미래 실적을 끌고 오는 것들이고 전부 다 아직은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걸 딛고 올라가야 되니까 금리가 높으면 쥐약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미국에서 뭐가 제일 강했습니까? 엔비디아, 애플, 또 뭐가 있나요? 구글, 또 테슬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걔들이 올라갔죠.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이런 것도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 메타, 이런 거. 그죠? 주요,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 7 종목군들이 전부 다 강했잖아요. 왜? 지금 금리가 높아서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하게 이 금리가 높은 거를 내가 인하고 있다가 결국 연준이 피봇이 돼서 9월 달부터 금리 내릴 때 가장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가 무엇일까 할 때 걔들이 주력이니까 그 고금리 상황, 원래는 이게 공식이 안 맞는 거거든요. 금리가 높은데 기술주가 올라가? 요새 주가 가만히 보십시오. 빠질 때 나스닥이 많이 빠집니까? 아니면 다우가 많이 빠집니까? 다우가 많이 빠집니다. 올라갈 때 뭐가 많이 올라가나요?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연준의 발목을 꽉, 너 꼭 잡아. 그래서 연준의 멱살을 짚고 목을 쥐고 야, 너 언제 할 거야? 너 금리 언제 내릴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최근에 데이터들이 이상하게 나와버렸죠. 얘가 그러면서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사회자님 어때요? 금리가? 올라갔어요. 야, 제자리 와 있어요.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딱 얘가 지금 5%, 얘가 지금 2년물이 5%에 와 있습니다. 얘가 지금 4%에 와 있고요. 금리가 갑자기 쫙 올라갔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야, 얘들은 피봇 물 건너갔어. 이미 여러분도 올해 금리 내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결국 뭐냐면 이렇게 얘가 쫙 올라간 그 배경이 뭐냐면 스킵론. 우리가 보통 연준은 금리 올리면 계속 올리고 한 번 내리면 계속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올리다가 스톱하면 다음에는 우리가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에서 노란 신호등, 뭐 녹색 신호등 나오듯이 이제 노란 신호등 켰으니까 다음엔 안전해. 그런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이 한 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뭡니까? 금리를 올리다가 고! 스톱, 앤 다시 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던 그 나라들, 금리를 먼저 내렸던 그런 나라들, 대표적인 호주나 캐나다, 여기다가 영국의 영란은행, 스위스, 스웨덴, 뭐 노르웨이 등등이 전부 다 금리를 올리다가 동결했다가 다시 또 앤고로 갑니다. 여기에 연준도 금리를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올린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뭘 분석해 드렸냐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이거 분석해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시장이 경기 쪽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습니다. 다시 후진결을 놓고 뒤로 간 겁니다. 어떤 문제로? 금리 문제로 확 뒤로 돌아보게 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모양을 보시면 갑자기 민간 고용에서 22만 명 정도가 늘어날 거는데 갑자기 2배 이상 50만이 늘어나니까 이건 고용이 너무 튼튼한데 그러면 연준은 열심히 칼춤을 출 거야라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시장이 싸하게 이게 얼어버렸던 거죠. 다만 오늘 보면 오늘의 고용은 좀 바꿨죠. 그래서 일부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용에 뉴 노멀이 나타나는 거다. 새로운 기준이 나타나는 거다.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통 데모하거나 그러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해서 데모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게 아니라 너 일할 때 우리 회사에 정직원이 이게 아니라 나 파트타임만 필요해. 거의 미국의 노동인구의 14%가 그냥 파트타임을 원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파이어족, 그러니까 조기에 금융적인 내가 안전을 깨하면서 난 조기에 빨리 은퇴할래. 그걸 우리가 파이어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F5, 그러니까 금융 부분에서의 경제적인 자유. 그 다음에 R, 리타이어먼트, 얼리. 난 조기에 난 은퇴하고 말까. 그러니까 요새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배달이요. 배달, 이게 수입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도 N 잡너, 그러니까 잡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투잡 얘기 많이 들어봤죠. 투잡 정도가 아니라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이게 고용이 이렇게 탄탄한 이 통계에 어떻게 보면 오류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한쪽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일하니까 이게 한 사람이 투잡으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통계가 너무나 고용이 탄탄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데이터가 약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지. 아니 제 얘기를 26만 명에서 30만 명도 많은데 50만 명 그걸로만은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쨌든 유노멀로 전체로 자발적인 파트타임. 오래 일하려고 안 합니다. 실제 노동시간도 작아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세대만 들어도 내가 조금 근무 더 하면 야 시간을 수당받고 야 내가 이거 그러면 가족들하고 내가 뭘 사 먹고 내가 뭘 할까 이걸 하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요 약간 일을 더 시키려면 눈치 보고 시켜야 됩니다. 자발적 파트타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미국도 보면 우버의 골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 수입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하죠. 제가 미국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야 너희도 고용이 너무 좋아서 문제야? 그럼 너희들 바꿔. 뭐를? 너희들 지금 트럼프 때부터 시작했던 반이민 정책. 그럼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면 조 바이든 오면 야 이제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국경을 열어놓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죠. 이거 전혀 변한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죠. 아니 제게라 미국에다가 물건 팔아먹으려면 미국에다 공장 져라. 아니 니들이 기초통화에 있어서 종에다가 잉크만 있으면 니들은 어떤 물건이 살 수 있으면 야 제조업은 그러면 다른 나라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공장 어디다 지라고 그래요? 미국이요. 근데 고용이 쉽게 나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얘를 좀 풀어주면 그거 짓지 말라면 우리가 뭐하러 거기 미국에다가 갖다 놓고 고임금에다가 인프라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데 왜 거기다가 공장을 짓겠습니다. 얘네들은 쉽게 전체로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감안하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요번에 일자리 여기는 보면 24만 개를 하회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리의 인상이라 이런 부분들은 됐고요. 그다음에 실업률은 3.7에서 3.6이기 때문에 어제랑은 다른 부분이었지만 여기 가장 큰 맥점은 임금 상승률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들은 고용은 오늘 데이터는 다행히 ADP 비해서는 다행히 낮아졌지만 썩 그렇게 연준이 원하는 정도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소장님 그러더라도 연준의 목표는 물가를 떨어뜨리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고용이 타이트해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아니 제기랄 9.1에서 작년 6월이었죠. CPI가 9.1에서 얘가 4%까지 왔다? 그럼 분명히 얘는 낮아진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CPI가 발표가 되죠. 이거 지금 예측치 지금 6월 예측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3.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드디어 상컴마를 보죠. 그럼 시장은 환호해야 되잖아요. 야, 드디어 물가가 잡혔어. 물론 헤드라인 물가는 조금 다르지. 자, 헤드라인 물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근원 물가는 아직까지 안 잡히고 PC의 근원도 안 잡히고 있는 건 맞지만 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유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7월 13일 정도 있었어요. CPI가 얼마가 나오든지 그때가 꼭지이고 그때 주식을 사시면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바다입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제가 뭘 갖고 분석했냐면 유가 갖고 분석했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롱텀에 쌍봉을 주고 있어. 그리고 세력 이탈이 나오고 있어. 그럼 유가 꼭지야.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얘가 CPI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건 뭐냐면 얘가 여기랑 비교해서 보면 물가는 얘가 올라갔던 그러니까 기조효과 이게 없어진다는 거죠. 얘가 올라간 거랑 비교하니까 얘가 뚝뚝뚝 떨어지고 결국은 다음에 상컴마를 보는데 그다음부터 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죠? 사회자님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얘가 쭉쭉쭉 떨어져서 3컴마까지 보는데 미안하게도 7월 CPI나 이런 데는 만만치가 않을 거다. 즉 다시 물가가 비싸서 꼬랑지를 들게 되면
어쩌보면 인플레이션은 고착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연준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용이 너무나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결국은 위에서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갑자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거였잖아요. 지금은 경기 침체 않아요 라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 아닙니까? 이 경기 침체에서 갑자기 어느 쪽으로 확 모양을 바꾼 겁니까? 물가 쪽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쪽으로 얘를 방향을 확 바뀌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럼 일단 먼저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거예요? 예. 현재까지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얘가 N자형 파동을 주려면 죽어야 삽니다. 얘는 20이 꺾일 만큼 조정인 거고 얘는 60이 꺾일 만큼의 조정이 들어오는 거니까 얘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내려갈 때 어디서 뜰 것이 할 때는 의미선 3선 기법을 씁니다. 하나는 이평선, 하나는 전 저점, 하나는 심리선. 그럼 얘 내려갈 때 얘가 가장 가까이 빨리 뛰면 얘는 2500이 바로 밑에 있죠. 요건 자세하게 좀 이따가 제가 10시 30분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2300에 의미는 라인이 걸려있고 여긴 직전 저점이죠. 여기가 2450에 걸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추가 내려가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렸던 거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번 얘기하는 거, 얘가 정마틴 구간, 120도 240 정마틴 구간이었죠. 이렇게 세 개의 의미선이 놓여주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이걸 우리가 매매 존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매수의 반격이 시작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매매할 때는 조금만 갖고 해서는 안 되고 신호가 되는 거든 신호는 결정해집니다. 얘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확 꺾어 내려갔는데 얘가 내려가다 원래대로 신호는 뭐냐면 이게 위로 올라타는 여기 올라탔을 때 시장은 다시 간다라고 할 겁니다. 그때 30분에서 얘랑 반대되는 모습을 줍니다. 얘가 지금 이게 올라가도 외바닥이잖아요. 얘가 쌍봉을 줬듯이 쌍바닥을 줘야 되고 하방을 줬듯이 얘가 20여에서 N자형 이렇게 N자형 파동을 줬을 때 이 장은 뒤에 네가 가는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얘는 이게 올라가도 쌍바닥이 아니잖아요. N자가 아니니까 얘는 다시 위로 다시 반동을 줘도 얘는 또 두들겨 맞을 겁니다. 얘가 올라가다가 또 두들겨 맞지만 얘는 이상한 조정의 구간에 들어왔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이 죽어야 죽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조정을 받아봤자 이만침이 롱입니다. 얘가 하이캔들 이후에 얘가 이만침 롱이고 얘가 내려갈 때 얘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도 현 상태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오히려 주수가 주춤할 때 이게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면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의 그림이었죠. 우리 이렇게 내려갈 때 여러분께 외봉은 다 뜬다. 특히 실적 좋은 외봉은 다 뜬다 해서 떴습니다. 그런 종목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